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3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첫 번째 무료 야간 방송이죠. 반갑습니다. 자, 2021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이 지나갔고요. 연휴를 보내고 계시겠죠. 이제 연휴가 끝나는 상황인데요.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거래가 끝났고 31일부터 꽤 길었어요. 4일 정도 연휴를 맞이를 했으니까 좀 푹 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20년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떤 다사다난했다는 그 말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좋은 기억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또 역시 코로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요. 사실 2019년이죠. 2019년 9월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다. 11월 정도 아마 조금씩 부각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이거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굉장히 또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중국에서 아마 이걸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역시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웠었죠. 다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건 분명히 그 인식을 하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크게 결국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의 전 세계의 어떤 그 인류의 삶의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이 마스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대면하는 그런 그 어떤 상황에서는 역시 마스크가 좀 필수가 되지 않을까. 특히 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마음 편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냅니다만은 굉장히 좀 몰지각한 행동들이죠.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게 1월 2일 지금 오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또 이제 정치인 쪽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6분인가 모임을 했다고 하네요. 5인 이상 그 집합금지 상태인데, 어쨌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라고 하면은, 좀 아쉽죠. 왜냐면은, 역시 지금 뭐가 아쉽냐면은, 그분들이 6인 이상 모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쉽냐, 그것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행동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그 인식을 하지 못했을까? 상당히 안타깝죠. 예.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의료진들. 그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벗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면은 그분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루에 1000명대 어떤 그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 나왔던 정치인 그 식사 자리에서도 2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정 자체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사실 좀 많이들 아쉬울 거예요. 연말에 뭐 지인들도 만나고 또 모임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끼리도 웬만하면 모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말이 되더라도 웬만하면 어디 안 가고요. 집에 있고 그냥 뭐 집에서 애들은 답답하겠죠. 하루 종일 TV나 보고 있고 뭐또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좀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한 1년 정도 더 고생하면은 또 좋은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해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2천만 명분을 확보를 해서 뭐 1, 4분기 내에 3월 이전에 이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 확실하게 안정성이 확보가 확인이 될 때까지 확인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당 지지자들과 야당 지지자들 뭐 진보와 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의 지지자들의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진보 쪽에서는 안정성이 우선이다, 보수 쪽에서는 속도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더나와 또 화이자 이쪽 백신은 지금 94% 95% 정도 백신이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70%예요. 엄청난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94, 95%라면 거의 100% 가까이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물론 이제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70%라고 하면은 거의 3분의 1은 형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모더나나 화이자는 이제 뭐 2, 4분기, 3, 4분기가 돼야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리고 또 미리미리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턱없이 부족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전 국민이 거의 이제 맞을 수 있는 만큼 백신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더 항체 형성률이 높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백신이 접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은 아마도 이전의 어떤 그 삶의 패턴으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위험하죠. 그때까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하루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온다는 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된다고 봐야겠죠. 뭐 최소한 1500명, 2000명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심해야지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에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또 지금 2.5단계를 유지를 하기로 했고 3단계 상향은 안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단계 상향을 해서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보름 정도만 유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도 이제 겁이 나겠죠. 왜냐면은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경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못 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다시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를 더 낳는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3번 정도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서 3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제대로 좀 잘 갔으면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상황이 해결이 되겠죠. 네, 올해도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셔서 여러모로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이런 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사실 뭐 다른 쪽은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의류라든지 이런 쪽은 뭐 마스크를 벗고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데,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이런 쪽은 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가서 뭘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하루빨리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갔으면은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협조해가지고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올해 첫 번째 방송인데요. 뭐 방송 순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올해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9년 372.3% 수익이 누적이 됐었고요. 2020년은 530% 정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별로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좋지 않았어요.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사실 뭐 계속 그 정리를 안 했습니다.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을 정리를 안 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다만 12월 말이 되면서 다시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와서 그 종목들이 1월 초에는 또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크게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욕심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단기로 추천을 했지만은 상황을 봐서는 또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어떤 패턴을 보면은 지금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단기에 뭐 소위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들도 추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역시 흐름이 나올 때까지 좀 끌고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기 종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기로 계속 순환매 시키는 그런 종목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종목은 나와요. 사실 제가 이제 2020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쭉 그 리딩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내가 개인 투자자였다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전문가의 어떤 그 조언을 하다 보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개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지 못한 그런 면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게 조금 그 좋았던 달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았던 부진했던 달이 있어서 뭐 퐁당퐁당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리고 뭐 지수가 정말 대폭 나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종목에서는 얼마든지 단기 종목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최대한 최소한 2020년보다 배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한 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흐름이 2021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매매했던 내역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했죠. 자, 1년을 한번 돌아봤을 때 올해는 굉장히 극적이었었죠. 3월에 저점을 찍었었고요. 자, 유료 회원들에게는 3월 저점 찍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3월 19일이죠. 이날 제가 이제 그때 추천을 했었던 게 가장 이제 먼저 추천을 했었던 게 코덱스 레버리지였어요. 이날 추천을 해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었는데요. 당시에 좀 다시 한번 빠지는 흐름이라서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대응을 잘못했던 게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후에 계속 이제 종목들에서 수익이 나면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엄청난 상승이죠. 10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엄청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기대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100% 정도 상승이 나온 것이죠. 대단한 상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당분간 좀 빠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5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좀 위험하지만은 당분간 빠질 것 같지 않다. 최소한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던데, 어쨌든 4월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을 결국은 안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전망을 바꿨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7월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안 빠진다, 버틴다, 더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가를 넘어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더 갈 것이다. 최소한 2825 이상, 288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고 2900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황에 대한 부분이나 또 전략적인 부분, 파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방 베팅을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정 시에 상방 베팅을 하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거의 현물 투자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파생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금 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은 제약이에요. 제약, 바이오죠. 요 기타 서비스 업종 이쪽이 괜찮았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흐름을 만들어요.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84,000원까지는 갈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그에 따라서 계속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84,000원이 안 왔어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84,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84,000원을 한계로 봤었는데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2,900은 그냥 넘어가는 흐름이고요. 3,000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선을 도달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당분간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3천선을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3천을 찍고 곧바로 빠지는지 아닌지. 만약에 곧바로 꺾이게 되면은 더 이상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버틴다 그러면은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갔을 때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3천선 못 가고 그냥 꺾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 보면 충분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할까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약할 이유가 없어요. 약할 이유가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악재가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악재가 코로나인데 코로나의 약발이 다 했어요. 2020년 상반기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는 그냥 뭐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극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흐름을 보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천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장중이든 종가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특별히 나쁠 게 없다는 것이죠. 역시 미국 시장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불안하게 보는 게 가격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웬만큼 이렇게 꺾이거나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불안한 게 오히려 미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지금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크게 꺾이지 않고, 물론 작년 3월에 꺾였습니다만은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벌써 몇 년입니까? 12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끼었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가격 논리가 될 거예요. 결국은 가격에 의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조정이든 추세적인 하락이든. 자,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은 2018년 이후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에도 뭐 특별한 어떤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찍고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크게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제는 시장의 흐름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 크게 꺾이고 또 반등 시도를 할 것인데요. 그때 이제 상황이 반등을 할 것인지 또 추세적으로 계속 만들 것인지 그때는 흐름을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뭐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다시 고점을 뚫는다, 다시 크게 꺾였을 경우에는 그 정도 흐름은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그때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크게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당분간은 괜찮으니까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당분간은 괜찮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한 번 정도 또 크게 꺾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거나 또 어떤 이런 예상을 바꿀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역시 뭐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당분간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테마주가 순환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패턴이 조금씩 바뀌겠죠. 예, 그래서 코로나 테마가 순환매가 계속 되니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좀 공략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계속 순환매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백신 관련한 그런 종목들을 접근을 해보는 게 더 좋겠죠. 예, 어쨌든 코로나 테마는 순환매가 당분간은 계속 될 거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또 정치인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테마주들도 중장기적으로 뭔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도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뭐 정치인 테마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주로 움직이는 게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런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게 윤석열 테마 그리고 이재명 테마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세 분 관련한 종목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고 이 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예, 그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코로나 테마, 정치인 테마 이렇게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당분간은 상방을 보자. 장중이든 일봉상이든 조정받으면 상방 공략하자. 예, 그리고 고점을 찍고 꺾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쭉 지수가 가다가 고점을 찍고 꺾였습니다. 한번 꺾였어요. 그랬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하방 공략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이때 하방 공략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기회가 오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가볼 수도 있겠죠. 일부 단타로도 계속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고점 확인이 되고 나서 하방 공략은 하시고요. 당분간은 상방 쪽으로 관심을 좀 갖자. 상방 공략이 좀 더 편한 상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은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안암전자인데요. 안암전자, 삼성전자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좀 조정받으면은 단기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대웅제약은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두 종목 골라봤고요. 예, 다음 주죠. 자, 그리고 이제 정치인 테마주를 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자, 특징주까지 말씀드렸었죠. 이제 대응전략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올해 대응전략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역시 지수가 뭐 여기에서 크게 꺾일 그럴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을 혹시라도 받아주면은 상방 공략 파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테마주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가 뭐 엄청나게 여기에서 내리꽂는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종목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종목은 적당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사실 여기서 뭐 2700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뭐 조정 정도로 그렇게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지수가 2700까지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조정 받는다고 해도 2800 살짝 이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가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파생도 그리고 종목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하자. 장중에는 뭐 조금만 꺾여도 언제든지 파생 같은 경우에는 상방 공략을 해볼 만 하고요. 자, 수요일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이 정도까지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크게 빠지는 그런 그 느낌이니까 충분히 상방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목은 코로나 정치인 이쪽으로 보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서현이었어요. 이번 주에 좀 그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었죠.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가격 괜찮아요. 계속해서 뭐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정군당 말씀드렸었죠. 정군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가격 괜찮습니다. 역시 좀 조정을 더 받아주면은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림 PMP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본다고 하면은 드림텍 정도. 이 종목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움직였었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계속해서 엄청나게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단기로 좀 짧게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긴 해요. 이 종목은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다가 뭐 크게 먹지는 못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 관심권에 둘만한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순서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2020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 직장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뭐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버티기가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또 3차 지원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거 받아봐야 뭐 표시나 납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또 세 발의 피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좀 아쉬웠었던 2020년이었었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대박산이 오지 않았을 그럴 상황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4월, 8월, 그리고 또 12월 이렇게 그때마다 좀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굳이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뭐 정부나 방역당국 이쪽에서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잘 따라서 위생에 만전을 기해서 이제는 더 이상 좀 확산되지 않게 그런 흐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은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겠죠. 뭐 빠르면 2월일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한 3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정부에서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접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좀 서둘러 가지고 이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국민이 맞으려면 뭐 한 5천만 명 정도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5천만 명이 전부 맞으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뭐 백신이 100% 안전하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좀 어떤 속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쪽에서도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상황이 낫다고 하더라도 이 불안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뭐 경제도 망가지고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겠죠.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조금 더 서둘러서 우리가 예전의 삶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자, 2021년 첫 번째 무료 야간 방송이었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